말도 많고 탈도 많은 빌라 시장. 빌라 사면 망할까요? 아니면 돈 벌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빌라 시장,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빌라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해보는 중요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라 시장 미래 어떻게 될까요? 자, 그 전에 부동산 세미나가 있네요. 7월 19일 수요일 오후 2시. 정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지금 7월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반기 상승장, 이 상승장에서 최우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의 상승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시지 마십시오. 지금 시장이 분명히 상승장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상승장에서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오십시오.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1대1 상담도 진행합니다. 1대1 상담 제가 최근에 안 했는데요. 1대1 상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시장이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궁금하신 것들, 재테크에 궁금하신 것들, 개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오십시오. 제가 다 명쾌하게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아파트 시장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완전히 지금 반등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자는 매년 거래량은 5, 6천 건 이상 되는데 평년 거래량이 지금 이제 3천 건 이제 간신히 넘었는데 이게 무슨 상승장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추세예요. 그 추세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추세가 어떤 상승 추세로 가느냐 아니면 하강 추세로 가느냐가 중요하다. 그 흐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흐름은 지금 계속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파트 시장은 지금 거래량도 엄청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시장이 점점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거 확실한데요. 문제는 이 위축된 빌라 시장이에요. 아파트 시장하고 완전히 지금 다른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전세 사기, 여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매 전세 거래 이 빌라가 지금 상당히 침체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속칭 빌라 왕이니 빌라 신이니 별로 용어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빌라 사기꾼이라고 해야 되는 맞는 거죠. 정확한 용어는. 근데 언론에서 지금 빌라 왕은 좋은 건데 이런 생각 가끔 하는데요. 전세 사기 여파로 매매 전세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반등론 나오는데 전세 사기에 무너진 빌라 시장. 그래서 지금 인식이 빌라는 들어가면 안 돼. 이거 완전 사기꾼들이 빌라 사가지고 이렇게 지금 서민들 등치고 있어. 이런 지금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 들어가면은 위험하다. 빌라 전세 들어가면 이런 인식이 팽배해서 전세 들어가느니 아파트 전세로 가자.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빌라 전세 안 들어가고 아파트 전세 들어갈 수 있으면 좋죠. 어쨌든 내가 좀 더 내 자산이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아파트 시장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파트 거래량은 지금 매달 증가하고 있고요. 빌라 거래량은 전년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상당히 지금 빌라 시장이 침체에 늪에서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빌라는 전세 사기 공포의 대상이냐? 우리 이거 한번 빌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빌라 전세 사기가 어떤 곳에서 벌어졌나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빌라 하면 모든 빌라가 다 이런 위험에 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투자 수요는 없는데 실수요가 많은 곳. 투자 수요는 없는데 뭐가 많아요? 실수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은 투자 수요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매가 전세가의 갭이 커요. 무슨 얘기냐면은 매매가가 이 정도 되고 전세가가 여기예요. 매매가가 10억, 전세가 5억, 50%죠. 그런데 전세가가 계속 올라요. 전세가가 실수요자들이 있는 곳들, 전세 사기가 생겼던 곳들 예를 드는 겁니다. 전세가가 50%에서 올라 60%, 70%, 80%, 90%, 95% 이렇게 올라. 거의 매매가 전세가가 거의 비슷해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자, 보통 우리가 투자 수요가 들어가는 데들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매매가 10억, 전세가 5억.
자, 50%에서 전세가가 60%로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전세가가 70%까지 이렇게 가면은 매매가가 또 벌어져. 이렇게 올라. 그러면서 전세가 매매가의 갭 차이가 항상 생기게 돼 있어요. 매매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실수요자가 거주하는 데는 투자 수요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투자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 지역들은 실수요가 풍부하니까 실수요자들만 들어가니까 전세가만 계속 오르는 거야. 매매가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그런 데들이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거의 없는 곳, 이런 곳들이 전세 사기의 그런 어떤 그런 지역으로 꼽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세 사기가 일어난 데들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은 전체 지역이 아니라 어디 일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거예요. 전세 사기가. 그런 데들이 다 어떤 데예요? 실수요자가 많은 곳.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가 거의 없는 곳. 이런 데들이 문제가 됐다는 거죠. 다 지역이, 모든 지역이 다 그랬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빌라 시장은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직 무슨 목적? 투자의 대상으로서의 목적으로만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재개발이 가능한 빌라인가, 그 지역에 어떤 움직임이 있어서 그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라서 재개발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냐, 아니면 전혀 개발 가능성이 없는 빌라냐,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재개발이 가능한 빌라만 투자 대상이지, 우리가 빌라를 사는 거지, 개발 가능성 없는 빌라는 어떤 용도? 오로지 거주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돼요. 개발 가능성이 없는 지역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부동산 정말 그 초창기 시절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빌라를 투자하게 되면 사는 순간 가격이 떨어진다. 그 당시엔 빌라라고 안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건축법에는 빌라라는 개념은 없고요.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의 개념만 있어요. 그래서 그 다세주택, 연립주택을 통틀어서 빌라라고 그냥 통칭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순간 가격이 떨어진다. 절대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빌라는 오로지 개발 가능성은 빌라는 뭐로 봐야 된다? 거주의 용도로만 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잘 아시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빌라를 사는 게 아니고. 자, 아파트 시장이 지금 살아나고 있잖아요. 아파트 시장이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차를 두고 빌라 시장도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게 여태까지 제 30년 이상의 경험입니다. 자, 빌라는 우리가 보통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빌라라고 통칭을 하는데, 빌라는 서민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충분히 해왔어요. 전세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전세도 들어가서 내가 돈을 충분히 모아서 내 집 장만하는 이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했다면, 빌라는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또 역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누구나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싶어요. 주차장도 잘 돼 있고, 그렇죠. 너무 편한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싶지만 누구나 다 아파트에 처음부터 들어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 빌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로 가기 전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와 더불어서 이 서민의 주거 이 향상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되는 이 서민주택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빌라예요. 그런데 지금 전세 사기 때문에 후폭풍을 지금 상당히 맞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빌라 공급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빌라 공급이 예전처럼 왕성하게 막 지어서 분양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 한번 심각하게 우리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하나의 명제가 있죠. 땅값은 어떻게 된다? 지속적으로 오르더라. 여태까지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토지 가격, 땅값은 지속적으로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실제 상황이잖아요. 현실이고요. 왜냐하면은 도심에서 집을 지을 빈 땅은 눈 뜨고 찾아봐도 없어요. 빈 땅이 어디 있어요? 빈 땅은 이미 다 건물을 올렸거나 다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도심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이에요. 이 재개발과 재건축. 있는 주택 부숴서, 낡은 주택 부숴서 새 주택을 짓는 거죠. 이게 재개발과 재건축이잖아요.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 부숴서 새 아파트 짓는 거. 재개발은 낡은 달동네, 빌라나 단독주택 밀집 지역을 부숴서
새 아파트 짓는 거예요. 똑같이 부숴서 짓는 거야. 이게 정비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재개발과 재건축이. 오로지 도심에서 집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재개발과 재건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보세요. 땅값이 지속적으로 오르죠. 그러니까 이 토지 가격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원자재 가격 다 철근 콘크리트 이런 것들 다 수입해 오잖아요. 이거 계속 가격이 오르죠. 건축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땅을 사서 집을 져서 분양을 해서 이걸 내기가 어려워졌어요, 지금 상당히. 특히 빌라 투자 심리 위축이죠. 이게 왜? 전세 사기 때문에. 이 빌라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니까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사서 이 주택을, 이 빌라를 지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건축하는 분들이 건축이 안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사업성도 없고 이런 심리 때문에 분양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신축 공급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들어와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서 빨리 집을 많이 공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서울에 집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재개발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예요?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뭐죠?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양한 형태의 재개발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저기 막 지정이 됐잖아. 그 지정이 된 지역들은 어떻게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요? 빌라가 없어지고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 지역은 전부 빌라나 단독주택인데 아파트가 지어지니까 빌라는 질 수 있는 빌라들 부숴서 낡은 거 부숴서 새 집을 질 수 있는 빌라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낡은 빌라들이. 그렇게 되면은 공급이 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시면 돼요. 수요 공급이 부동산의 철칙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빌라가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오늘 강의에서는 가격이 오른다는 거야.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좀 지나면 가격이 오른다. 공급이 이제 잘 안 될 것이다. 이거 팩트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앞으로 우리가 빌라 시장을, 미래 빌라 시장을 보는 눈이에요. 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신축 빌라를 살까, 구축 빌라를 살까? 이거는 어떤 걸 사도 괜찮지만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산다면 저는 무조건 신축 빌라에 투자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구축 빌라는 신축 빌라보다 가격은 좀 더 싸요. 많이 싸지도 않아. 하지만 조금 싸. 하지만 어떻게 돼요? 주차장이 없어. 그렇죠.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그러면 전세가 쌀까요? 비쌀까요? 전세가 너무 낮아요. 전세가. 그리고 사람들이 빌라에 어떤 신혼부부나 이런 젊은 층들이 들어오려고 하질 않죠. 그러니까 전세가 한번 놓으면은 가격도 싸지만 다시 놓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당 부분 시간을 들여서 끌고 가야 돼. 그러니까 전세 세입자가 잘 들어와야 되거든요. 기한이 끝나면은. 그런데 전세가가 너무 낮고 주차장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전세가가 낮으니까요. 오히려 신축 빌라보다 투자금이 구축이 더 많이 들어가요. 전세가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재개발에서 투자의 가장 기본 원칙은 뭐예요? 내 투자금을 최소화한다거든요. 그래서 신축 빌라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금이 구축보다 신축이 작게 들어간다는 거고요. 감정평가를 할 때도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감정평가, 따로따로 감정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도 구축보다 신축이 당연히 높게 나와요. 예전에, 물론 오래된 얘기지만 그 연화조라고 있잖아요. 기와집을 감정평가할 때 30만 원인가 나왔거든요, 평당. 근데 철근 콘크리트, 지금 지은 집들은 철근 콘크리트 조로 짓거든요. 그러면은 그 철근 콘크리트는 한 2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새 집일수록 감정평가는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지 지분이 항상 물어보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평당 얼마입니까? 재개발의 평당. 이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제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대지 지분이 중요한 거는 재건축이 대지 지분이 중요해요. 재건축은 대지 지분이 절대적이에요.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재개발은 대지 지분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한 평을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를 받는 게 원칙이에요. 한 평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제가 그 칩창촌, 용산 칩창촌이 지금 개발이 돼서 삼성에서 성벽화으로 지었잖아요.
근데 거기가 땅 2평짜리가 3억에 나온 게 있었고요. 그리고 50평, 60평짜리 단독주택이 한 3,500, 3,000 이 정도 나온 게 있었어. 그러면 50평이라 그러면 15억이잖아요. 3,000이라고 해도. 근데 2평이 3억이야. 평당 1억 5천이야. 그런데 어떤 게 더 좋은 물건일까요? 평당 1억 5천짜리가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2평을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물건이에요. 왜냐하면은 15억을 거기다 투자해놓고 나중에 뭐 1+1을 받던 추가 부담금을 내는 게 아니라 대지 지분이 크니까 받겠죠. 50평이니까 오히려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지금 같으면 1+1도 받고 돈도 돌려받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2평 가진 사람 나중에 추가 부담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먼 미래 얘기다라는 거죠. 15억을 거기다 투자해놓고 앞으로 10년을 기다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냐, 2억을 투자해놓고 3억을 투자해놓고 2평을 3억 투자해서 1억 5천씩 3억 투자해서 10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 평을 가지고도 아파트 받는 게 원칙이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재개발은 재건축은 대지 지분이 중요하지만 재개발은 대지 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토지의 효율성이 중요해요. 토지의 효율성. 그래서 즉 권리가액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지난 강의에서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거는 한번 지난 동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거기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해놨으니까요. 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절대 실패하지 않은 빌라 투자 전략은요.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거의 없는 곳은 들어가지 마라. 이건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투자 목적으로. 투자 수요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 수요가 많은 데는 어떻게 된다고요? 투자 수요가 많은 데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매매가 전세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데 투자 수요 없는 곳은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거. 자, 입지가 좋고 사업성이 있는 곳. 자, 지금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또 같은 수도권에서도 따로따로 양극화는 더 차별화가 커질 겁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죠. 서울에도 25개 군화 있지만 서울시장도 역시 지역마다 시장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라서 이 양극화가 차별화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입지가 좋고 사업성이 있는 곳. 정말 다 들어가기 쉽죠. 입지가 좋고 사업성이 있는 곳. 비싸지 않냐? 비싸죠. 당연히 비싸죠. 입지가 좋고 사업성이 좋은데 가격이 쌀 리 있겠습니까? 비쌉니다. 하지만 그런 비싼 곳을 우리가 좀 더 작은 금액으로 투자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게 재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에 투자하는 겁니다. 차별화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된다? 입지가 좋고 사업성이 있는 곳. 이것은 다른 곳은 힘들지만 오직 재개발에서는 가능하다. 이런 곳을 들어갈 수 있는 게 재개발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수많은 재개발 지역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신속통합계획,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 정말 많은 재개발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진행한다고 하지만 그 몇백 개, 수백 개 되는 재개발 지역들이 다 진행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꿈에서 깨야 됩니다. 절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재개발 지역이 모두 개발될 거란 기대는 아예 접으셔야 돼요. 반드시 될 곳만 될 거예요. 될 곳이 어디냐를 찾는 게 제가 할 일이고요. 그런 곳들을 투자하는 게 여러분의 몫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7월 19일 세미나 최우선 투자 전략, 지금 상승장이라고 믿는 분들만 오십시오. 상승장에서 가장 이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곳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1:1 개인 상담 필요하신 분들 주저하지 말고 오세요.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이 세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 힘에 못지않게 재테크에서 중요한 거는요, 투자의 위치와 시기예요. 위치,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디 지역에 투자할 것이냐, 그리고 언제 투자할 거, 타이밍이죠. 타이밍.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타이밍이 안 맞으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큰 이익을 냈다면 그 타이밍에 조금 늦게 들어간 사람들은 이익이 좀 적게 나는 거고요. 거기서 조금 더 늦으면 좀 더 작게 나는 거예요. 항상 늦게 한다고 투자를 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